1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류의 타이틀 제목을 많이 듣죠. 정의란 무엇인가? 뭐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1장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근데 참 뭐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뭐 심리학이 됐든 철학이란 무엇인가 됐든 인간이란 무엇인가 됐든 이렇게 무엇인가 정의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바로 이러한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타당한 답을 하는 것이 결국 저희 교재로 치자면 이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거의 한 400여 페이지, 한 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열 몇 챕터인지 모르겠네 지금. 한 13챕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결국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인데 1장에서 그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한 챕터 내에 이제 다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 1장만 읽으면 심리학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처음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 제목 하에서 첫 번째 합의 제목으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심리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심리학이란 학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히스토리 과거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심리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충 인트로덕션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심리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접근법. 자,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진다. 물론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시기라 얘기할 때는 그것이 그저 부정적인 의미로 그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어떤 오류, 편견 이런 거를 의미할 때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런 뜻으로 지금 그 속담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코끼리도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져볼 수도 있고 꼬리만 만져볼 수도 있고 코만 만져볼 수도 있고 귀만 만져볼 수도 있듯이 심리학을 함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심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을 그죠 코끼리 코나 귀나 꼬리나 다리 중에 하나를 만져보는 것처럼 어떤 한 측면에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그 심리학이 다루는 대상을 그렇게 연구하고 심리학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전시안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죠? 코끼리 전체를 그냥 우리는 뭐 코끼리 전체를 보면 볼 수 있지만 장임이 아니라서 볼 수 있지만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동서남북이든 위든 아래든 한 방향에서 보는 거지. 그걸 완전히 그 전체를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야 저 뒷면 코끼리의 저 뒤쪽까지 그러니까 뭐 반대편까지 그걸 동시에 다 볼 수는 없죠. 그것처럼 모든 학문도 그렇고 결국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던 다른 동물이 되었던 어떤 무생물 대상이 되었던 이 지구가 되었던 우주가 되었던 이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물 뭐 우리는 이제 결국 사람이 될 텐데 아니면 뭐 동물을 관심 있어 하는 생물학이 되었던 그 지질학이 되었던 뭐 여러 학문이 있는데 그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의 어떤 측면을 포커스해서 즉 그 부분에 집중해서 그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이런 식의 접근법을 써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가진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고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접근법을 우리가 두루두루 깊이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두루두루 안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장이 코끼리 만지 그 비유처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코만 만진 장님한테 들어보고 다리만 만진 장님한테 들어보고 꼬리만 만진 장님한테 들어보고 귀를 만진 장님한테 들어봐서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면은 전체적으로 코끼리가 어떤 모양이란 것을 그죠?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상당히 타당하게 우리가 코끼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심리학도 그렇게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심리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뭔가 배운다, 인식한다, 안다는 것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접근 방법 이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안 다룰 거라고 제가 그렇게 여겨졌어. 제 추측에 여겨져서 그렇게 코끼리 장님, 아니 코끼리 코끼리 장님이 아니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속담을 빌어서 그렇게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심리학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또 뭐 좀 부정적이게 얘기하면 피상적이고 수박 그달치기식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 책 전체에 대해 전체가 결국 심리학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데 이 책도 또한 개론책이기 때문에 또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1장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 설명이 아주 깊이 있게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깊이 있게 하면 그럼 결국 한 학기 이상의 수업이 될 테니까 좀 피상적인데 가능한 한 여러분이 우리 교재에서 주어진 범위 하에서 제가 적절히 조절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교재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서론이 많이 기네요. 제가 얘기하는데도. 자, 두 번째. 자,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이란 이 가장 간단한 정의예요. 결국은 심리학이란 무엇인지 심리학을 다루는 책들에는 다 심리학은 무엇이라고 빠짐없이 얘기를 해요. 그죠? 사전적 의미의 개념 정의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은 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그 안에 필수적으로 딱 핵심된 공통된 그런 핵심 용어, 즉 개념 정의에서의 핵심 용어는 바로 이 단어예요. 마음, 행동, 과학 이 세 가지예요. 즉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관한 과학적 학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을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뭐 사회과학의 한 분야 뭐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더 장황해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걸 더 심플하게 하면은 심리학은 행동과학 이렇게도 개념 정의해요. 이보다 더 심플하게 하는. 왜 심리학은 행동과학 이렇게 개념 정의하는지는 이후에 또 얘기를 하게 하고 여기서는 마음과 행동에 관한 과학 이것이 심리학이에요. 즉 마음과 행동하면은 여러분은 동물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 오늘 이제 그 다룰 내용 중에 심리학의 뭐 과거 역사 이런 내용이 두 번째 있었죠. 과거 역사를 안다는 것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여러분 제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니는 뭐 좀 나이는 얼마고 뭐 어디서 공부했으면 어디서 태어났으면 이런 것들이 그죠? 좀 필요하죠. 그처럼 개인을 알면 있어서도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필요하듯이 심리학을 알면 있어서도 이제 심리학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히스토리가 필요하죠. 과거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룰 텐데 옛날 먼 과거에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음, 붙여지기 전에 과거에는 인간은 마음, 의식, 정신 이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그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뭐 또 사람마다 그죠? 아까 뭐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으니까 전체를 우리는 다 볼 수 없으니까 나름 생각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아 없다. 아니 있긴 있는데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 심리학뿐만 아니라 소위 뭐 정신, 마음과 관련된 그런 학문들에서도 동물들은 우리와는 뭔가 차이가 있지만 그네들도 마음과 의식이 있다. 당연히 행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는 다른 동물들도 마음과 의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을 하다 보면은 그죠?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한테 적용하기에 좀 곤란한 그러한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동물을 데려와서 잡아다가 동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동물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추론하는 그런 연구법도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 싶은데 과학적 방법을 써야 하는 중에 어떠한 그런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서 동물을 사용해서 동물에게도 우리와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마음과 의식 그리고 행동이 있으니까 그걸 연구해서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학적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 읽다 보면은 동물 얘기도 종종 나와요. 뒤에 이제 종종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물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싶어 하는데 동물을 마음과 행동은 왜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그것이 과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인류의 지성이 이렇게 계속 넓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됨에 따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동물에게도 마음과 행동이 있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 제대로 타당하게 정확하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아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동물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는 동물 연구도 해요. 자, 그래서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사전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사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이란 말 넣어도 좋고 빼도 좋고 마음과 행동에 대한 학문인데 즉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학문. 그냥 마음과 행동에 관한 학문이나 마음과 행동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학문 또는 과학 또는 과학적 연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심리학의 개념 정의예요. 자, 이 한마디로 심리학이 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아까 마음, 행동, 과학 이것이 키워드인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자 보면은 우리 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요. 이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얘기하자면은 이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제 철학, 동서양에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 그런 뭐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책들을 다 현재까지 섭렵하고 그죠? 과학이 무엇인지도 섭렵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심리학 이하는 이 개념적인 알 텐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개인이 하기에도 그죠? 뭐 평생이 모자랄 그런 작업인데 우리는 이제 개론 수준에서 심리학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는 얘기 아까 했었고 여기서는 그냥 사전적 의미로 심리학 무엇인지 이렇게 마음 행동에 대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음 행동 과학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주어진 교재 우리 주어진 그런 물리적 조건 하에서 그죠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거요. 자, 그런데 마음 행동은 이제 이후에 좀 또 제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과학부터 살펴보자. 그럼 과학이란 무엇이냐? 즉 심리학이 과학이라는데 과학이라는데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무엇이냐? 첫째, 과학이라는 것은 연구 대상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는 대상이 뭐 화학이나 뭐 전기나 전자나 뭐 그죠? 뭐, 뭐 우주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과학이고 그 대상이 뭐 그렇지 않는 것이면 뭐 과학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연구 방법,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과학적 연구 방법은 먼저 가설을 세워요. 가설 설정해야 하는데 이 가설이 한자말로 제가 이거 이제 뭐 지난 학기에는 제가 이 노트북이 터치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판쓰하고 했는데 제가 그걸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노트북은 이게 뭐 이렇게 판쓰를 할 수 없는데 제가 앞으로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좀 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설이라 할 때 이 가짜가 여러분 뭐 지금 뭐 핸드폰이라든지 좀뭐그 인터넷 통해서 이 가설 한자를 한 찾아보시거나 한번 해보세요. 뭐 안 찾아보고 뭐 제 얘기를 들어도 되겠지만 이 가짜가 거짓 가짜예요. 설자가 여러분 슬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바로 말설자요. 말씀 설자요. 즉 이 뜻이 뭐예요?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거짓말을 설정한다. 거짓말을 지금 만든다.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말 그대로 한자 풀이를 하면 거짓말인데 여기서 과학적 방법 얘기할 때 가설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그죠? 즉 의문 사항을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 가설이라는 거 의미인즉슨 그 가설을 세울 때는 그렇게 과학적 방법에서 가설을 세울 때는 또 좀 더 상세한 규칙이 있지만
이 가설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가설 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까지 우리 이제 얘기할 필요 없고 가설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정교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연구 대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 형태로 만약에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딱 정하는 것을 가설설정이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럼 그 질문이 예스인지 노인지 알기 위해서 실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관찰도 해보고 아니면 실험도 해보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 차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뭐 이 용어상으로 대충 어떤 차이가 있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요거는 우리 2장 가서 조금 더 이제 다룰 기회 있을 텐데 어쨌든 관찰도 해보고 실험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거, 즉 확인해 보는 거요. 확인해 보니까 이 가설이 에이 가짜야. 확인해 보니까 이 가설이 진짜야. 하게 된 것을 바로 검증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검증을 해보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가설을 검증해 보니까 이 질문이 맞아요. 오케이. 동그라미 맞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다시금 또 반복해 볼 수도 있죠. 한 번만에 그것이 참이라고 나왔지만 내가 혹시 관찰이나 실험하는 중에 이 자료를 잘못 수집해서 혹시 참일 수도 있을까? 뭐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거짓이라고 나왔으면 내가 관찰이나 실험을 하는 중에 뭔가 데이터를 빠뜨렸거나 잘못 관찰했거나 실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해서 내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어서 이 가설이 거짓으로 나왔을까 이렇게도 알 수 있죠. 자, 이 검증한다는 뜻은 이것이 항상 참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짓이든 참이든 그것을 확인할 것을 검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 번 더 해보고 두 번 더 해보고 참이라고 나하더라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보고 두 번 더 해보고 여러분 시험지에 답안지를 쓰더라도 다시 맞는지 두 번 맞는지 이렇게 다시 하면 확인해 보죠. 괜히 확인해보다 고쳐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확인해보는 것처럼 이것을 두세 번 해보니까 이 가설이 진짜 참이야 반복되면은 이 가설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쓰면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대상물이 뭐 화학을 다루느냐, 뭐 생물을 다루느냐,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심리학이 바로 그러한 방법을 써서 연구를 하는데 그 대상이 뭐다? 바로 마음과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과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그럼 마음과 행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쓰려면은 이게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료 말 그대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마음과 행동에 관한 그러한 자료를. 그러면 이 마음과 행동은 확인할 수 있는 즉 자료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 가설 검증을 한 번만 하는 것이나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마음이란 현상,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행동이라는 현상을 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또 내가 바로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가설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마음과 행동 자체를 나는 궁금해하는 연구 대상인데 과학적 방법 쓰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연히 내가 한번 경험했는데 두 번 다시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든지 나는 분명히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동일한 어떤 대상의 마음과 행동은 경험할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가설이 반복적으로 참이든 거짓이든 검증 가능하지 않다면은 그게 결국 뭐예요? 나만 경험한 거죠. 그것도 한 번만, 우연히 한두 번만. 그렇게 되면은 그 한두 번의 우연히 경험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떠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태어날 사람한테도 아니면 저 다른 나라 사람한테도 내 말이 맞다. 내가 세운 이 가설이 참이다라고 내가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뭐 우리가 미신적이다 얘기를 하고 에이 그 비과학적이야. 야, 그건 네가 착각한 거지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이 본인은 분명히 경험하고 관찰하고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설득력 없고 나만의 주관적인 경험이고 객관성이 없는 그런 것들은 과학적인 가설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가.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 마음과 행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심리학인데 그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나도 오늘도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검증할 수 있고 내일도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검증할 수 있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마음과 행동의 어떤 구체적인 그 대상을 너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가설 검증된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지. 나만 우연히 한번 그렇게 관찰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하면 저러저러한 것이 맞다 아니면 이러이러하면 저러저러한 것은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순전히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 착각이 돼버리면 그것은 과학적인 그런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심리학이란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이라 했는데 그때 과학은 연구 방법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에서 대상으로 삼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형태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뭐 맛보고 할 수 있는 흔히 과학이라 얘기하면 우리가 언뜻 떠올리는 물리학, 화학, 그죠? 생물학, 뭐 가장 대표적 물리학처럼 그런 물질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런 것들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행동보다도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반복, 관찰,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 왜 어려운지는 이제 여러분이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우리 뭐 개론이니까 그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걸 얘기하자면 제가 뭐 그죠 뭐 주어진 시간이 한정도 없고 어쨌든 이런 추상적인 것을 어, 대표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연구하는 물리학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심리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걸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행동은 차치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반복, 관찰, 검증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그렇게 변형시키는 과정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이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심리학에서 얘기한 이러한 가설 이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이 항상 의심해 볼 만한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즉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그렇게 이론들이 확실하게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죠? 물리적인 세계를 다 통합하는 한두 개의 이론이 생겨날 수 있지만 심리학은 아직까지 그런 이론들은 없고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왜? 이 추상적인 것을 그죠? 구체적인 반복, 관찰, 검증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치 않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이 추상적인 것을 그런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는 변환 과정이 다 상이할 수 있고 그런 중에 반복 관찰 검증해서 내려진 이론들이란 것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이나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는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이 이론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건 뭐 어린 학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리학 같은 게 역사도 길고 그건 또 구체적인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 물리 현상을 다 통과하는 한두 개의 이론이 있는데 심리학은 그렇잖아. 그래서 심리학이 상대적으로 흥미있고 재미가 있죠. 왜? 우리에 관한 얘기니까 특히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마음에 관한 얘기니까 그리고 그 추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니까 또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추상적인 것을 이런 과학적으로 다루는 과정이 그것이 참 애매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돼요. 자, 이것도 시간이 다 됐는데 끝나더라도 계세요. 제가 아까 해보니까 다시 클릭하면 되니까 시간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9분 남았다 하네요. 아직 시간은 뭐 넉넉합니다. 9분은. 자, 그래서 이 마음 이런 것들을 의식,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반복, 관찰, 검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이 조작적 정의는 2장에 가서 우리 그때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작적 정의도 깊이 배우려면 이것도 또 뭐죠? 한정이 없으니까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짧은 내용이지만 제가 길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교재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 좀 더 상세히 나오는데 뭐 제가 이 부분 이렇게 마치고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아까 심리학을 알려면은 심리학의 그 과거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도 뭐 미팅을 한다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하면은 그 물어보죠. 뭐 어디 사느냐 뭐 얘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다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뭐 군대 어땠다 그 과거 얘기하죠. 그러면서 미래의 너 꿈이 뭐냐 미래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뭡니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너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처럼 심리학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다. 자, 과거는 길지만 역사는 짧은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역사는 짧은 학문, 즉 심리학자가 붙을 수 있는 학문이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쓰는 연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는 즉 인간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연구랄까 이론이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고 그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아마 인간이라는 인류가 생겨났을 때부터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거예요. 과거는 길죠. 하지만 그것이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방법을 써서 드디어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은 근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학문적으로는 어린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바로 심리학에서 관심 있어 하는 대상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가 벌써 과거부터 있었다. 그런데 그 과거 중에서도 선사시대 즉 그 문자나 뭐 어떤 다른 기호로 기록되지 않는 과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건 뭐 화석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문자화된 이런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요. 물론 동양 지금 고대 그리스 하면은 대표적으로 서양 문명의 어떤 그런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우리 동양에도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고대 그리스에 해당하는 시기 해당 그런 문헌들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동양의 문헌에는 이 고대 그리스 여기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제 들어본 이름이고 친숙한 이름일 텐데 이 사람들은 기원전 5세기 BC 5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기원전 500년으로 치면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사람인데 동양에서 인간에 대해서 어, 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남긴 거는 더 오래 더 멀리까지 거슬러 가요. 그 BC 1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거보다 더 과거가 길어요. 문헌상으로. 문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더 거슬러 가서는 어떠한 시기적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양은 거의 BC 1000년까지 거슬러 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한 500년 차이가 나 있지만 동서양의 차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간 어떤 지성의 어떤 그런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고 다양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비슷한 그런 패턴을 그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서양 학문이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무슨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게 따로 구분하는 학문 같은 게 없었어요. 동양에서는 인간의 이해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부분적으로 쪼개서 분석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서양 의학을 보면은 그죠? 해부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병이나 뭐 장애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 한의학 보면은 수술이란 게 없죠.
그죠? 그냥 전체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기가 뭐 약해지면은 그죠? 기를 강하게 하는 약과 함께 기를 또 약하게 하는 약을 잘 섞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이 사람이 뭐 누워 자는 방향이라든지 뭐 체질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태어난 그 뭐 생년월시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옷을 입는 색깔도 어떻게 맞추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의학을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의학을 보더라도 그런 경향성이 있듯이 동양은 전체 속에서 인간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따로 인간만 이해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양은 쪼개고 분석해서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심리학은 서양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헌상으로는 동양은 BC 1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고 서양은 5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죠? 심리학이라는 학제의 이러한 정식 이름이 붙은 것은 서양에서 출발한 것이고 심리학은 서양 학문이고 이것이 문헌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역사는 짧고 그죠? 인간에 관한 이해는 길다 해서 문헌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즉 히랍 고대 그리스 시대 즉 히랍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 자, 그렇다면 이때 자, 먼저 자, 한 3분 남았는데 끝나더라도 가시지 마세요. 제가 다시 클릭해서 만날 테니까. 좀 쉬어야 되나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하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죠. 이제 뭐 오늘 처음이라 이게 이제 중간에 이게 끝나는 게 제가 익숙하게 적응이 안 됐는데 딱 인터럽트 되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인터럽트 되면 끝나면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지 마시고 다시 접속하세요. 자, 이제 고대 이제 얘기할 겁니다. 플레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 타이머가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혀가 막 꼬이는데 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랑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 즉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인간관하고 뭐 그죠 대동소이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심리학이란 것이 우리 교재도 뭐 인간관에 대한 얘기가 일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관하고 인간관하고가 별개가 아니에요. 세계를 어떻게 들여다보냐가 그대로 인간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와 동일해요. 인간을 어떤 식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또는 그 시대는 그 학문은 세상도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대의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 생각이지 나의 몸뚱아리나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 바깥 이 보여지는 것들은 다 허상, 거짓이라고 생각했어. 왜? 내 몸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계속 변하니까 내가 지금 저걸 보고 듣고 맛보고 해서 저건 무엇이다라고 이해했지만 조금 있으면 나도 기분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져서 그 대상이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끊임없이 변하니까 또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다르니까 도대체 계속 변한다면은 도대체 그 대상의 참모습은 무엇이냐? 달리 거꾸로 나의 참모습은 무엇이냐?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마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진짜는 바로 우리의 관념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대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의 마음 중에서도 바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념을 들여다봐야지만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